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좋은 기운을 안겨주는 명당 주택지 만들기에서 주택의 창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문은 주택이 있어서 기운의 통로에 해당합니다. 문은 부모의 입이며 창문은 자식 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창문이 너무 많으면 가족이 불화하고 자식들이 반발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주택의 창문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북쪽으로 난 창문의 경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큰 창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의 창문이 북쪽으로 크게 나 있으면 건강에 불리한 풍수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은 오행으로 수, 즉 물의 기운을 관장하며 오장육부로 신장과 방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북쪽의 찬바람에 노출이 심할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생리불순 등 여성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북쪽은 겨울을 의미하고 찬 기운을 의미하는데 만약 북쪽으로 큰 창이 나 있으면 겨울에 살풍이 침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설계상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큰 창이 나 있는 경우라면 커튼으로 잘 보완을 하거나 창문의 구조를 방풍이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난 창이 큰 경우 겨울에 온도를 높이거나 난방을 잘 하더라도 창문을 통해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닥칠 때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우풍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특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 공기는 여성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된다고 해서 주택풍수학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양택풍수에서 주택의 형상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건강과 관련해서 상호 결합된 것이어서 매우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설치된 창문의 결점에 대해 현대 건축수법에서도 완전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주택의 형태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북쪽으로 설치해야 한다면 반드시 잘 살펴서 최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고 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 구조상 북쪽으로 창문을 내야 하는 경우 다음에 세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창문의 크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창문의 재료, 세 번째로는 창문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창문을 내는 목적이 반드시 햇빛을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닐지라도 통풍이나 채광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방에 있는 창문보다는 효율성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문의 면적이 클수록 따뜻한 기운을 빨리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북쪽으로 난 창문은 지나치게 크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문의 크기는 건축 기준으로 보아도 가장 좋은 창문의 면적은 차지한 바닥 면적의 약 7분의 1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 창문이 북쪽에 단 하나만 나 있다면 이 창문을 좀 크게 내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창문의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의 재료는 공기의 어떤 밀도와 누수에 의한 응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기의 밀도를 높이려면 강철 셋이나 알루미늄 셋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모두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속으로 이루어진 창문은 결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내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방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목재인 경우 이러한 결점은 없다고는 하나 공기 밀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북유럽의 어떤 건축 창문은 모두 두꺼운 10여 센티미터의 창문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 또한 대부분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이처럼 배합을 하면 공기 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 우풍이 있는 집은 조금만 있어도 몸이 시리거나 몸을 움츠러들게 해서 생활의 활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은 무엇보다도 화사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야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문의 구조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북쪽으로 설치된 창문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밖으로 밀어내는 이중 창문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중창 구조에서 밖에 창문, 그 밖에나 있는 창은 유리창으로 하고, 안쪽의 창문은 여닫이 유리창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건물 구조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용 환경과 사용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창문에 커튼을 추가한다면 찬 기온을 막아내는데 더욱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방의 구조와 디자인에 따라 얼마든지 커튼을 이용해서 찬 기온을 막아낼 수 있으며 공기의 밀도를 높이는 부조적인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색상도 다양해서 이 주택 내부의 품격을 높여주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창문이나 우풍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커튼의 설치는 이 결로 현상 및 공기의 밀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밖으로 밀어내는 창문의 방식은 기타 객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미닫이 창문은 유한한 주택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매우 실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북쪽의 큰 창문은 늘 살풍의 기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북쪽 창문 밖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면 조경수를 심어주면 좋습니다. 또한 북쪽의 찬 기운과 살풍을 막아주는데 풍수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주택의 북쪽에 토지의 여유가 있다면 북쪽 정원에 화단을 만들어 아늑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북쪽의 살풍을 막아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좋은 기운을 보호하고 감돌게 하는데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몇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창문도 중요하지만 대문은 집안의 얼굴이며 출입처에 해당하고 기운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낡은 대문은 수리하거나 교환을 해야 하고 대문은 안쪽으로 열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집안에 가급적 한계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마당과 출입문은 지형보다 조금 아래로 배치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볼 때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문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데요. 특히 대문과 화장실이 같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해서 잘 함께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터는 좋은데 담이 너무 집터는 너무 좁다, 아주 작은데 담이 너무 높아서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처마보다 담이 높으면 또 음의 상이라 해서 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37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3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